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양 군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물거품됐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노선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남설악 오색지구. 식당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지만 인적 하나 없이 한산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소식에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색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요. 못 살아요. 손님 없잖아요. 한 개도 없어요. 몇십 년은 우리가 그렇게 케이블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한때 오색약수와 온천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지만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 주민들은 쇠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오색 케이블카가 유일한 대안이라 믿어왔습니다. 대체 여기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양양 군민을 가지고 우롱했어, 진짜요. 에? 산양은 다 거짓말이에요. 산양이 있긴 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컸어요, 이 동네에서요. 에? 옛날 호랭이 불까지 보고 컸어요.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이듬해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까지 끝내면서 설치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양양군은 환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오색 탐방로를 폐쇄하고 탐방객을 통제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는데도 사업이 무산됐다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수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양양 지역은 충격과 실망 속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불발과 관련해 환경부 담당자가 어제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 불발 뒤 지역 민심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방문을 한 건데 최문순 도지사는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부 담당자인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면담을 거부해 김성호 행정부지사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부지사는 도민의 실망과 분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는 강원도청을 찾은 이유에 대해 사업 불발 뒤 지역 민심 수습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후의 지역 갈등 문제, 또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민의를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리왕산 사후 활용 방안 등 강원도가 직면한 또 다른 환경 현안들을 협의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뜻도 전달했지만 강원도는 다른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한 뒤 보완 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한 것은 자체 자기 모순이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도내 정치권 입장은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감과 충격, 분노 등의 표현을 쓰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환경 적폐 사업의 백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은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살던 집을 잃은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지만 평상시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증상이 심합니다. 잠도 푹 못 자요. 그냥 조금 1시간 자고 많이 자야 2시간 그러면 깼다 잤다 깼다 자고 한 12시에 또 깨면은 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하는 안심버스가 산불 이재민 상담 치료를 위해 100여일 만에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4월 산불 발생 초기에는 한 달 보름 동안 이재민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주축이 된 모니터링이 쭉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한 달 동안 현장 상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심리적인 안정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자 직후는 물론 그 과정에서의 중간중간 전화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혹시나 그 추후에 나온 논란 반응들이 더 있으실까 봐 직접 나와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고성 지역에서 산불 복구 과정에서 심리적인 혼란을 겪은 주민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이재민은 1000여 명이 넘는데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더 많은 상황이라 지속적이고 소외되지 않는 정신심리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의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었던 학교가 요즘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성 디자인을 접목해 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학교 폭력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변하고 있는 학교에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페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아늑함을 줍니다. 벽에는 그림 작품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회색 시멘트로 되어 있던 복도는 다양한 무늬와 색깔로 단장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감성 디자인이 접목된 학교입니다. 주황색, 초록색, 하얀색으로 많이 변했는데 옛날보다 더 화려해지고 그다음에 그거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교내 사각지대에는 알록달록 페인팅을 더딥혀 학교 폭력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성 디자인이 적용되기 전인 2016년 36건이었던 이 학교의 학교 폭력 접수 건수는 지난해 22건으로 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학교 공간에 이렇게 의자가 놓이고 액자가 걸리면서 학생들에겐 자유로운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들이 설계에 녹아들었습니다. 주인된 삶으로서 이렇게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은 그게 아이 그런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건축사나 공간 디자이너와 함께 학교마다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같은 규격, 같은 모양이었던 학교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독창적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사를 운영하면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사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해봤는데요.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도내 각 시군의 부단체장, 즉 부시장과 부군수들은 주로 관사에 거주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시장, 군수와는 달리 발령을 받고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관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원주 부시장은 무실동에 있는 13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성 부군수 관사는 117제곱미터, 영월은 83제곱미터, 평창 부군수 관사의 경우 73제곱미터로 원주 부시장 관사의 절반 정도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관리비도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관사의 면적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면적 제한이 없는 지자체도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 살고 있는 군수가 관사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창군은 군수의 자택이 군청과 멀다는 이유로 민선 7기 출범 이전까지 관사를 사용해왔습니다. 대관령에 만약 계신 분이 이제 군수님 되셨다 그러면 사실 대관령에서 평창 출퇴근하는 게 1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평창 내에서 관사를 마련할 수밖에 없죠. 관서시대에 만들어졌던 조례거든요. 이제는 그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선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조례를 비롯한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관사의 매매와 임대 비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구입비에 아파트 관리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공익신고하는 건수가 강원 지역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모두 9,900여 건으로 지난해 7,700여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27%로 가장 많았고 진로 변경 시 깜빡이 미점 등과 중앙선 침범이 각각 14.8%와 14.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어플과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활용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하는 100년 가게에 도내에서는 모두 17개 업소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춘천에서 34년간 비빔국수를 판매하는 모 업소를 비롯해 속초 지역의 함흥 막국수 업소 등 도내에서 5개 업소가 올해 3차 100년 가게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한 100년 가게에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17개 업소가 선정됐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3개소, 도소매업은 4개소 등입니다. 이들 업소에는 10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컨설팅과 보증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태풍 링링으로 전면 취소됐던 제12회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학생들의 참가 요청이 잇따르자 학교와 지역사회와 합의해 대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기존의 철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기장 확보를 위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나흘 동안 강원 지역에서는 44초마다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나흘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7,870건으로 하루 평균 1,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의료상담도 나흘에 걸쳐 모두 2,300여 건이 접수돼 약국과 병의원 등 응급의료 정보 안내와 질병 응급처치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 혼잡도를 분석해 효율적인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모두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혁신기업도시 주요 도로와 시청로에 영상검지기, 스마트 교차로, 교통관제 CCTV, 외곽지역 감응신호 등을 설치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서원대로와 북원로 일대의 교통관제 CCTV와 교통정보 수집 장비, 주차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의 필지별 업종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공장 용지 필지별로 제한된 업종을 해제하고 업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9일 강원도가 승인 고시했습니다.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는 전체 공장 용지 85만 5천 제곱미터 가운데 16%인 13만 7천 제곱미터가 미분양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는 2031년 세계 10위권 슬롯머신 제조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과 일본, 중남미와 북미 등으로 슬롯머신 판매망을 확대해 2024년 연매출 목표액 459억 원, 2031년에는 연매출 1,743억 원, 판매 대수는 10,000대 등 세계 10위권 슬롯머신 제조회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7년 슬롯머신 제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첫 판매에 성공했고 올해 4월 동남아시아 슬롯머신 유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성 저도어장과 삼선여어장, 북방어장 등 특정 해역에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는 항포구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방산의 경비나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특정 해역에 입출항 신고 가능 항포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 규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에서는 특정 해역 입출항 신고가 가능한 항이 속초와 거진, 동해 등 9곳에서 삼척과 대진, 공연진 등을 포함한 1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월군이 와인으로 이름난 김삿감면에 와인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올해까지 김삿감면 예밀촌 마을에 1억 원을 들여 노후된 공동 작업소를 개조해 와인 시음과 조격 체험이 가능한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올해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영월 예밀 와인의 판매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꾀할 전략입니다. 전국 80여 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가 정선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5일장 박람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선 아라리 공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80여 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특산품과 대표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